도대체 왜 우리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할까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의 저처럼 현재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자주 하실 거예요. 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지고 싶다. 또는 계속 이렇게 회사만 다니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길은 아니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선명해지지만 막상 다른 길을 선택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할까요? 자수성가 청년으로도 유명하죠. 자청의 책 역행자에서는 이것을 자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생존에 유리하도록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지키려는 방어기제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자의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청의 책 역행자를 참고해서 자의식을 어떻게 성공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행자에서 저자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을 순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현실을 깨부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역행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역행자와 순행자.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아주 편안한 옵션을 버리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역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당시 저자의 나이는 20살이었고 히키코모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바닥인 왕따였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과 대화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던 누나의 추천으로 같이 도서관을 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그는 대화법에 대한 책을 골랐고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일하던 알바 동료들에게 적용시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책에서 말한 대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고 자꾸만 찾아와서 저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현실의 수능에서 벗어나기는 쉽진 않지만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가 상처받는 걸 피하려는 자의식이죠.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자의식 방어를 위해서 회피하고 다시 현실에 순응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런 좋은 정보를 누가 공짜로 주겠어.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어. 걔는 원래 타고나서 그래. 이런 모든 합리화들이 모두 방어기제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고 더 쉽게 얻고 싶어 하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 내면의 그 속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자의식의 방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서 배 아픈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 자의식이란 녀석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고 연구하기도 싫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자의식 해체를 위해서 매일 싸우고 있죠. 저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심리 기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방해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성공한 친구가 정말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해도 뭐야 지금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너 뭐 돼? 라고 하거나 어릴 때는 나보다 못했었는데 컸네 하면서 씁쓸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합리적인 반응은 사실 이런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저 친구 성공했네. 나도 가서 배워야겠다. 배우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의식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의식의 방해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급한 문제를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즉시 반응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대충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즉 가성비 최고의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멀쩡히 생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고 가슴 아픈 이별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의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성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이렇게 됩니다. 남 탓, 사회 탓, 비난하기 등등.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평생 자의식의 방해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의식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역행자에서 3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 자의식을 해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것은 바로 탐색, 인정, 전환입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인정한 후에 변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나 그리고 나의 자아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상태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즉 메타엔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삐뚤어진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이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자, 이 여유가 생긴 뒤에는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간단한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기 많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탐색의 과정이겠죠. 그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아, 매력이 부족한가 보다, 없나 보다. 그럼 매력을 높이면 되겠지. 저 친구가 인기 많은 이유를 분석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매력을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액션 플랜까지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쁠까? 탐색의 과정이죠. 저 친구 성공했구나.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인정의 과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새끼는 어떻게 성공한 거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야겠다. 아니면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액션 플랜까지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식의 방해에 빠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액션 플랜을 강조해왔죠. 때문에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탐색과 인정까지는 잘하셨는데 도피형 액션 플랜을 구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현실을 희생해서 역할극으로 도피하는 경우.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실은 가난한데 게임 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게임 아이템을 사는 사람. 오직 남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매일 무리하게 신상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대학생.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에게 소홀한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자의식 투영하기라고 저자는 부르는데요. 모두 지나친 자의식과 모자란 자존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보잘것없는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겠죠. 동기부여과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하나 전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만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데 마치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가 그 생각에 지배당해버려서 말이죠. 저는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데 머리만 가득 찬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행동 아웃풋으로 이 지식 과잉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인드셋 정말 좋은데요. 현실 도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도피에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